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법률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자 그러면 구인 체제로 간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네, 인용을 하면 바로 임명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임명해야 됩니다. 임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과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결정이라고 하죠. 결정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죠. 기속력.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고적 효력, 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는 권고적 효력, 그러니까 권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건데 헌재 재판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동 임명이고 출근하면 되네요. 네, 출근하면. 마은혁 재판관은 출근한다. 그러면은 구인 체제로 가서 됩니다. 이제 탄핵 심판을 한다. 탄핵 심판 시기는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2말 3초로 보는데요. 2말 3초. 예,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쯤에 저쪽이 사실은 증인 신청을 처음에 한 명밖에 안 했어요. 김용현. 근데 이제 이상하다. 증인 신청 더 많이 할 텐데 무더기로 했더니 이제 24명 증인 신청을 했고요. 이제 더 황당한 건 이제 증거, 사실조회 뭐 이런 거 세계 무슨 뭐 선거 기구 협회 뭐 이런 데다가 또 아프리카 무슨 어느 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 사실조회 신청하고 했는데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고 신청한 증인들과 증거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한두 개를 받아주거나 아주 다 싹 다 안 받아줄 거라고. 왜냐하면 이번 헌법재판에서 선거 부정론, 부정선거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걸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와서 정치선동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정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런 증거와 증인을 싹 다 대부분을 전부 다 기각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월 10일 날 파면 결정을 하면 그로부터 2달 뒤 5월 9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3년은 너무 길다가 딱 맞거든요. 김희수 단장님도 그걸 염두에 둔 말씀을 하셔요. 3년은 너무 길다. 딱 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그 발언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어쨌든 구인 체제의 탄핵 심판 결정은 2말 3초가 되고 그로부터 2달 뒤에 대선이 있다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해주시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오늘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 부정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 부정이라는 전제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상식만 있어도. 아니 좀 더 깊이 선거제도를 이해한다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재판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윤석열은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느냐. 아스팔트 우파들이 그걸 오랫동안 주장했고 거기에 사람들의 모을 수 있는 구심이 있거든요. 모을 수 있는 황교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탄핵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이 끝나면 윤석열을 손절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끌어안고 대선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볼 꿈도 못 꿔요. 잘해야 25%에서 35% 사이를 넘어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대선 경선에서 자기들 정치적 지분을 얻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을 끌어안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잔인하게 손절을 할 거라고 봐요. 실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자기들 당내 경선 딱 끝나면. 당내 경선 끝나면.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방송으로 지금 고소의 전략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장 파면하라. 광개토왕님께서는 2월 20일 또는 28일 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 속이 시원합니다. AKK님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정선생님께서는 3년은 너무 길다. 신장식 의원 같은 분 10명만 있어도 좋겠다. 그런데 누르기님께서는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주고 계신데 이 방송 보시는 분 이 신장식 의원 열심히 후원과 응원해 주시고요. 또 저희 스픽스도 함께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응원해 주십시오. 피노키오님, 홍묘임님 고맙습니다. 자, 국힘은 결국 대선에 들어가면 신장식 의원의 전망에 따르면 국힘은 대선 초입에 바로 윤석열을 가장 먼저 버릴 것이다. 이 말씀까지 이제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매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힘의 지지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표의 결집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예, 되냐. 예. 그냥 사실은 그 보수가 굉장히 보수라기보다는 극우죠. 네. 극우도 모자랐는데 극우라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존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들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화정, 그다음에 헌정 질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똘똘 뭉치고 있어요. 이제 뭉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은 이미 손절했고요. 마음속으로. 네. 윤석열은 손절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딱 걷어내고 나니까 지금 대중들 앞에서 노출된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야당이 좀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언론이 어떤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냐면 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은행연합회 가갖고 은행 행장들 만나. 그럼 벌써 대통령 노릇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가면 저 벌써 또 타협하려고 하는구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또 가만히 있으면 제1야당이 원내 1당이 170개 의석 가지고 또 신중하게 가면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다고 뭐라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뭐라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운 건 뭐냐면 원튼 원치 않든 언론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 들어가면서 지금은 마치 선거가 국민들이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프레임이 그쪽으로 선거를 바로 이번 대선 프레임이.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게 선거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자제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걸로 전환이 됐느냐. 첫 번째는 윤석열이 너무 쉽게 허물어졌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였단 말이에요. 여야 네, 예. 대결 구도. 근데 윤석열이 이 커튼이 너무 휙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면에 윤석열은 이미 손절이에요. 우리 국민들 마음에서는. 전면에 이재명이 부각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지금 그러면 진짜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풀어야 될 난제가 뭐냐, 과제가 뭐냐,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가? 네. 아닙니다. 지금은 국헌 문란 세력, 즉 헌정을 파괴하려는 자들과 헌정을 수호하려는 연합군의 대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앞으로도 지난주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어딜 가나 말씀을 네, 드리는데 소위 헌정을 수호하는 20, 30대 우리 청년들을 포함하여 키세스 헌정 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만들어야 될 시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사실은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정무 능력이 떨어져서 피장파장 돼가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는 세력들의 죄과와 책임과 정무 능력이 그래요.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 정무 능력을 피장파장으로 비교를 하냐는 거죠. 저는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이 너무 쉽게 쓰러진 게 하나. 네. 그 다음에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해라. 아니 국익을 해야 하는 죄인 내란죄 수개를 구속한 것과 말하자면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네.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같은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비교를 합니까? 근데 모든 언론은 지금 내란죄 우두머리와 야당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를 한다고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치워버리고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집행 권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친위 쿠데타를 극복하는 게 어려운데 심정적으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철학적 부조리, 제도적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민주주의 바깥에서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총칼과 폭동으로 123 내란, 119 폭동으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의 법과 절차 안에서 이들을 제압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절차 안에서 이들을 극복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지금 저쪽은 프로레슬링으로 보자면 링 바깥에서 거기 있는 뭐 망치, 의자 이런 거 막 집어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